한국을 부릅시다. 코펜하겐의 지하 비밀 상황실. 덴마크 외교관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내놓으라 압박하고 유럽 동맹국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죠. 그때 한 실무자가 던진 한마디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을 부릅시다. 강대국들의 비웃음 속에서 조용히 입국한 한국 기술진. 그들이 건넨 서류 한 장에 미국의 전략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따위에게 뺏길 수 없다던 폭언이 찬사로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 덴마크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한국과 비밀 서약을 맺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19년 가을, 코펜하겐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외무부 지하 3층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가웠죠. 에릭 크리스텐스는 그곳에서 덴마크의 국운이 걸린 서류 뭉치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엔 전 세계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날아온 비공식 서신들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팔아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탈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린란드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북극해의 심장이자 전 세계가 탐내는 히토류와 천연가스의 보고. 하지만 우리 덴마크에게 그곳은 거대한 공백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대규모 시설을 운용할 기술도, 그 광활한 영토를 방어할 체계도 부족했으니까요. 미국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덴마크의 무능함을 빌미로 주권을 내놓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떤가?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평소 동맹을 강조하던 나라들은 미국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돕겠느냐, 그린란드는 너무 멀고 가혹한 땅이다라며 회피할 뿐이었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관자들의 모습에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결국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말처럼 버려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만지던 북극 전략팀의 막내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님, 그리고 장관님.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얼음 땅에 누가 시설을 깔고 누가 미국도 무시 못할 방어망을 구축한단 말인가?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질렀습니다. 실무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국을 부릅시다. 대한민국이라면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기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인가? 거긴 북극권 국가도 아니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이 거대한 얼음 땅에서 미국과 맞서 뭘 하겠다는 거지? 저 역시 처음엔 그 의견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자가 가져온 자료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실질적인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건설하고 어떤 방식으로 24시간 감시하며 만약의 공격에 어떻게 다층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완벽한 생존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상황실에 남아 그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국가 정도로 무시하던 한국은 이미 조용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방어 체계와 시스템, 설계 능력을 축적해온 조용한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탐지거리 700km의 레이더는
그린란드 전체를 손바닥 보듯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저당 잡혀야 했지만 한국은 작동 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명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직을 걸고서라도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요. 미국이 눈치채기 전에 한국 팀을 비밀리에 코펜하겐으로 부르십시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자원개발협력이라는 명목의 비밀 특사로 말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코펜하겐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가방 몇 개와 노트북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노트북을 켜고 그린란드의 지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강대국들이 짜놓은 이 불공평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미국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존재가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 어떤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릴지 말입니다. 트럼프가 격분하며 백악관 집무실의 책상을 내리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지하 비밀 상황실로 들어온 5명의 한국인은 화려한 외교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노트북 가방을 맨 그들은 마치 평범한 공대 교수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는 순간 덴마크군 수뇌부의 눈빛은 비웃음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김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당신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지만 저희는 당신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제안합니다. 그는 화면을 클릭하며 3가지 숫자를 띄웠습니다. 700, 2000, 그리고 100. 첫 번째 숫자 700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조기 경보 레이더의 유효 탐지거리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레이더는 강력하지만 북극의 자기장 교란과 영하 40도의 혹한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한국의 혹독한 겨울 산악 지형에서 검증되었습니다. 700km 밖에서 날아오는 작은 드론 하나까지 포착해 그린란드 전체를 실시간 감시망 안에 넣습니다. 미국 장비보다 3배나 저렴하면서도 복구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덴마크 장성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한 달 걸릴 유지보수를 단 10분 만에 끝낸다니 이건 군사 상식을 뒤엎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숫자 2000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비용입니다. 2천억 원이 아니라 단돈 2,000원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 사격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빗줄기 한 방에 수억 원짜리 자폭 드론이 공중에서 분해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비싼 미사일을 소모하며 파산할 때 덴마크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그린란드의 하늘을 지키게 될 겁니다. 이 레이저 체계는 전력만 있다면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며 저희는 이를 그린란드의 지열 발전소와 연결해 영구 방어막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황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 한국은 효율성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로 판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마지막 숫자인 100을 보여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시설은 지하 깊숙이 숨겨질 겁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벙커버스터가 두려우시죠? 한국의 현무미사일 기술을 보십시오. 탄두 중량 8톤, 지하 100m 깊이의 적 지휘부를 단 한 방에 지워버리는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그린란드 요새에 이식한다면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이곳을 타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타격하는 순간 자신들의 지하기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700km의 눈, 2,000원의 방패, 그리고 100m을 뚫는 창. 이 3가지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 그린란드는 더 이상 주인 없는 얼음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김 박사의 눈에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는 전략가의 기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강대국 사이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생존권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덴마크 총리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워싱턴에는 비밀로 하고 한국과 즉시 실행 계약을 추진하라. 하지만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덴마크가 한국과 심상치 않은 비밀 회담을 가졌다는 긴급 보고서가 백악관 안보회의실에 올라갔고,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코펜하겐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국의 거친 숨소리에 덴마크 정부 전체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한국 따위와 우리를 저울질하겠다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코펜하겐 전체를 얼려버릴 듯했습니다. 백악관의 호출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한국 기술진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CIA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간 직후였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자신들이 수년째 공을 들여온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의 시스템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코펜하겐의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미 대사관은 매일같이 우리 외무부를 찾아와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협력을 강행한다면 덴마크에 대한 방위비 증액은 물론 나토의 네이티오 내에서의 지위 격하, 심지어는 농수산물 수출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전방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덴마크 내각은 순식간에 분열되었습니다. 미국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비관론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그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동료들은 저를 비난하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거칠게 나오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제시한 그 정교한 설계도가 그린란드에 깔리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힘으로 덴마크를 누를 명분을 잃게 됩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논리가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때 저를 찾아온 것은 한국팀의 수장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흉흉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제게 새로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에릭 고문님, 미국이 화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여러분께 제안한 일정표를 보십시오. 그들이 레이더 기지를 세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저는 미국의 제안서를 떠올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본토 승인을 거쳐 최소 5년이었습니다. 미국은 5년을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김 박사가 서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모듈형 신속 건설 공법을 사용합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그린란드 주요 거점에 탐지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는 이미 작동하는 결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6개월과 5년. 이것은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건 미국이 강제로 그린란드를 점유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기 전에 이미 주권 국가인 덴마크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할 틈이 사라지는 것이죠.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말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잠재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고문님, 저희가 만든 이 시스템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술만 전수할 뿐, 통제권은 전적으로 당신들의 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관리와 우리가 제시하는 기술 이전, 어느 쪽이 진짜 동맹입니까? 김 박사의 질문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무장시켜 독립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박사의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관저 앞에는 이미 미 대사가 타고 온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총리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교적 수사도 정치적 타협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이 증명한 숫자와 속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경로를 정면으로 돌파할 덴마크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무거운 몽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이미 미 대사의 서슬 펄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만약 한국과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덴마크는 서방 안보 체제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그의 곁에는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미 대사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에릭 고문, 아직도 그 아시아 국가의 조잡한 장난감에 미련을 못 버린 겁니까? 그들의 기술은 광활한 북극권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김 박사가 준비해준 태블릿을 꺼내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린란드 북쪽의 가상작전 지도가 띄워졌고 저는 미국 측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졌습니다. 대사님,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그린란드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한국 시스템의 성능 수치를 그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인기를 고고도에서 투입해 보십시오. 한국의 방어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대사의 신호에 따라 미 측 전문가들이 자신만만하게 시뮬레이션에 접속했습니다. 그들은 미 공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스텔스 드론 수십 대를 그린란드 영공으로 진입시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점들이 빠른 속도로 그린란드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상단에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수없이 생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가 700km 밖에서 스텔스 드론들의 미세한 전파 굴곡을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미측 전문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스텔스를 이렇게 빨리 포착한다고?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화면에서는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소리도 궤적도 없는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하늘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미국의 스텔스 드론들은 추풍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오로지 전기 에너지만을 이용한 레이저가 단돈 몇 달러의 비용으로 미국의 수천억 원짜리 자산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격분한 미 측이 지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를 투사하려 하자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스템이 역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적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적의 발사 원점을 10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타격 능력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입니다. 상대가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억제력입니다.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미 대사는 할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화려하고 강력했지만 한국의 기술은 그보다 더 치밀하고 실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북극이라는 가혹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총리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사님, 우리 덴마크는 이제 선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그린란드에 깔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총리의 선언이 떨어지자 미 대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방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미 대사가 떠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백악관은 덴마크에 대한 모든 외교적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향한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던 그때
김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만든 판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전 세계에 한국 기술이 그린란드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우리 덴마크와 한국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이 도박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린란드의 얼음 위에는 한국의 장비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의 호령도 트럼프의 경로도 한국 기술진의 묵묵한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더 이상 분쟁의 땅이 아닌 대한민국의 숫자가 지배하는 평화의 요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첫 번째 한국산 모듈형 기지가 들어서던 날 현장의 기온은 영하 35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극지방에서 건물을 하나 올리려면 설계에만 몇 년 자재, 운반과 공사에 또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그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본국에서 이미 90% 이상 제작해온 박스 형태의 모듈들을 마치 블록 쌓듯이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거대한 첨단 기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린란드 자치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땅을 맡기면 5년 뒤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칠 때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주민들이 실제로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작동하는 공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진짜로 감동한 것은 무기나 레이더 같은 딱딱한 군사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기지 설계 단계부터 포함시킨 복지 인프라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기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주변 마을에 온수를 공급하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그동안 강대국이란 존재는 그저 자신들의 땅 밑에 묻힌 자원에만 관심이 있는 침략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말했고 러시아는 주권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이 겨울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추위를 견디는지부터 살폈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자치정부 수반이 저에게 건넨 이 한마디는 강대국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마음의 문이 한국의 기술 앞에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백악관으로 타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영구 점유의 기반을 닦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보좌관들을 소집해 한국에 대한 초강력 수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에서 하는 짓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교활한 영토 확장이다. 라는 자극적인 연설과 함께 미국의 압박은 이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그린란드의 생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혈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진이 철수한다면 그린란드의 방어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난방과 식량, 공급 체계까지 멈추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제 한 목소리로 미국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파트너를 공격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덴마크 총리의 성명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식의 강압적인 안보보다는 한국식의 기술 협력과 상생 모델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외교관들이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해와 우리도 한국에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시작일 뿐이며 이제 전 세계 북극권의 판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성급하게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기지의 나사를 조이고 소프트웨어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김 박사의 덤덤한 말 속에는 강대국의 위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기술자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의 얼음 벌판 위에는 성조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평화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경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이 만든 이웃에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 미 해군 함대를 전진 배치하며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 화물이 그린란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의 추가 장비와 인력이 들어오는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아 한국 시스템을 고립시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북극해의 입구가 미 항공모함 전단에 의해 가로막히자 국제유가는 요동쳤고 세계는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한국 기술진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김 박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미군 함대가 앞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보급품이 끊기면 기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 박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답했습니다. 에릭 고문님, 하늘과 바다 위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승부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여 그린란드 해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미 해군도 포착하지 못한 수십 개의 푸른 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비밀리에 배치한 초소형 자율주행 잠수정의 UV 군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봉쇄가 시작되기 전 이미 수십 대의 무인 잠수정을 그린란드 연안 해저에 매복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이 잠수정들은 한국의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 덕분에 수개월 동안 해저에서 대기할 수 있었고 미 해군의 최첨단 소나 시스템조차 잡아내지 못할 만큼 정숙했습니다. 미군 함대가 선을 넘는 순간 이 잠수정들은 거대한 해저 감시망이 되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우리 기지에 전송할 겁니다. 그들이 쏜 어뢰보다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더 빠를 겁니다. 실제로 미군 구축함 한 척이 경고를 무시하고 덴마크 영해에 깊숙이 진입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해저 시스템과 연동된 기지의 통제센터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자 미군 구축함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일제히 마비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출력 전자기파 EMP 기술이 해저 잠수정을 통해 해수면 위로 방사된 것이었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도 거대한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정점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가 고장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된 함대 사령관은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교전을 넘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은 함대의 전멸을 의미합니다. 이 보고는 백악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마저 한국의 기술 장벽에 막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봉쇄를 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극권에서 그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덴마크와 한국의 연합은 이제 강대국의 압박을 이겨낸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코펜하겐의 상황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조 원의 무기보다 강한 것은 결국 상대를 압도하는 정교한 설계와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의 차가운 바다는 더 이상 분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정들이 평화롭게 해저를 순찰하고 지상에서는 한국의 레이더가 밤하늘을 지키는 가운데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사건을 한국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와 그의 팀원들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승리는 그저 설계도대로 작동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봉쇄가 풀리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그린란드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전초기지가 아닌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에 구축한 것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의 초격차 기술인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와 고효율 지열 발전 시스템이 그린란드의 지층과 결합하자 화석 연료 없이도 도시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그린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북극의 천연냉기를 이용해 서버에 열을 식히고 한국의 광섬유 통신망으로 전 세계와 연결된 이 센터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이 땅을 사려 했던 그곳에 이제는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입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한국 기술이 만든 경제적 실익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그린란드는 이제 머나먼 이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지키고 우리의 설계로 운영하며 우리의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영토의 확장이었습니다. 코펜하겐의 비밀 상황실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한국을 세계 안보와 에너지 지형을 뒤흔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매년 한국의 날을 지정해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전략가들은 이제 한국식 기술 안보 모델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에릭 크리스텐스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가끔 누크의 한국 기지를 방문하곤 합니다. 기지 입구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덴마크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아닌 기술로 평화를 세웠고 독점이 아닌 공유로 미래를 열었다. 차가운 북극의 눈바람 속에서도 그 글귀는 한국 기술진이 심어놓은 온기 덕분에 결코 얼어붙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위협에 떨던 작은 나라 덴마크를 구한 것은 거창한 동맹의 선언이 아니라 낡은 가방 속에 담겨왔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정직한 숫자와 땀방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의 밤하늘에는 오로라와 함께 한국의 레이더가 쏘아 올린 평화의 신호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전 세계에 소리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이 판을 짜고 약소국이 희생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기술을 가진 자가 주권을 지키고 그 기술을 나눌 줄 아는 나라가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곳 그린란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앞으로도 수백 년간 얼지 않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